제2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25번까지 해설 강의가 됐고요. 2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6번. 26회가 조금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학생들께서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번 회차는 안 보고 그냥 넘어갈래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어려운 거일수록 풀어봐야죠. 풀어보고 모르는 게 더 많이 나오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모르는 게 많이 나오니까 체크가 잘 되고 그러면 다시 이론 강의 보충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거를 꼭 보셔야 돼요. 자, 밑줄근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예조께서 선왕의 국상에 대해서 아렵니다. 자, 예조에서 선왕께서 차남으로 왕위에 오르시어 자의대비 복상기간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자, 지금 뭡니까? 효종의 승하. 그래서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니까 현종 때 예속 논쟁인데 예속 논쟁에서 몇 번째? 첫 번째. 그렇죠? 1차 예속 논쟁 뭡니까? 기해예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인과 남인의 대결 구도죠. 그래서 서인은 몇 년을 주장을 했습니까? 서인은 1년. 남인은 3년을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누가 채택이 되었다? 1년이 채택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기억번. 남인과 서인 간에 발생한 선례 문제이다. 기억번 맞고. 니은번. 북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북인은 광해군 때 집권하고 그 다음엔 없지요. 디귿번. 송시열이 주자 가래에 따라서 기년설, 송시열은 서인이니까요. 그렇죠? 정답. 자, 리을번.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 간의 대립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윤원영 일파가 윤임 일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을사사화죠. 이것은 이제 명종 때 있었잖아요. 기억번, 디귿번. 정답은 2번이 되겠지요. 27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 화순, 정암, 누구 선생. 자, 모르겠다. 소재, 전남 화순. 이비는 전국공신에 대한 위훈삭제, 개혁정치,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정치죠. 조광조의 호가 정암이었구나. 그렇죠? 자, 1번. 제왕학으로서 성악 집요이지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소격서 폐지와 소학기 보급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요. 자, 세 번째.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예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는데 기축봉사라고 하는 것은 송시열이 그 효정 때 북벌의 합당함을 제시한 어떻게 정치적 이상 13개조를 기축봉사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송시열 얘기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자, 4번 보시면 성악 10도에서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이황의 성악 10도지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5번 조선 경국전을 저술했으니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 답이 아니다. 자, 27번에 2번이 정답. 28번 문제로 갈게요. 자, 28번 밑줄근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자료는 조선 역대 왕들의 역사를 후대 남기기 위해서 실록청에서, 그러니까 실록청에서 하는 조선왕조 실록을 얘기하겠죠. 일단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를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으로 하고, 역대 왕 선우, 그러니까 당시 왕이 이제 승하하고 나서 춘추관 내 실록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시정기 뿐만 아니고 사초 그 사초 여러 가지 사초 시정기 승정원 일기 해가지고 다 해서 거기에서 편찬해서 공통된 거 뽑아가지고 작성을 했던 게 조선왕조 실록이죠. 그래서 편년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왕이 관여할 수 없는 거지요. 자, 1번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편년체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여하려다가 혼난 왕이 있었죠. 연산군. 자, 두 번째 태조 왕부터 기록이 남아 있고요. 세 번째 사초와 시정기를 근거로 편찬이 됐고요. 네 번째 춘추관 관원들이 편찬 업무에 참여했었고요. 다섯 번째 임란 이후에는
4대 사고, 5대 사고로 또 재정비가 또 돼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는 4대 사고였다가 임란 이후엔 다시 또 5대 사고로 또 재정비가 또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사고에 대한 내용 실록이다. 자, 29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정궁의 위용 회복 신문이네요. 자, 조선 정궁이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문화체육부가 1990년부터 추진 중인 복원사업의 첫 결실로 침전 지역이 오늘 10월 공개되고요. 지난해 건물터 발굴 조사를 마친 동궁 지역이 대상이고 3단계는 이렇다. 또한 조선 총독부 건물이 흘린 자리 흑례문, 이것이 뭡니까? 경복궁이지요. 참 이거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그 세웠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경복궁 안에다가 세웠었잖아요.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헐고 그냥 이게 이제 그냥 터였겠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흑례문이 있었던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흑례문이 자칫했으면 역사 속에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렇죠? 흑례문을 없애고 조선 총독부를 세운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자, 기억번. 선조가 거처하면서 정릉동 행궁으로 불렸던 것이 덕수궁. 자, 니은번.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처음 지어졌고요. 디귿번. 그래서 한양으로 언제 천도하죠? 1394년에 천도하는데 그 다음에 1395년에 지어진 것이 경복궁이에요. 디귿번. 일제 조선물산 공진의 개최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그래서 1915년에 얘들이 그냥 전시회 같은 걸 해요. 아주 그냥 박람회라고 해야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와가지고 막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왕이 살았던 곳을 그런 식으로 했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총독부의 만행이에요. 자, 리을번. 부속 건물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던 중명정이 있는 것은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이거 이상하다 했습니다. 자,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틀리고. 이 나쁜 놈들 때문에 지금 헷갈려가지고 이거 X라고 쳤네. 자, 니은 디귿 3번이죠. 설명은 제대로 해놓고 답을 이상하게 고를 뻔했습니다. 자, 30번.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야겠어요. 자, 30번. 가, 나 사이에 시기 있었던 일. 자, 가를 볼게요. 왜 저기 대거 쳐들어왔는데요? 부산 첨사 정발이 전사했습니다. 정발이 전사했을 때를 뭘로 봐야 되냐면 항상 시험에서 임진왜란의 시작으로 보세요. 정발이 전사하고요. 그 다음에 송상현이 또 분전했으나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신립 안 되고, 이게 이제 임진왜란 순서예요. 자, 그래서 임란의 시작 1592년 4월 달로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고요. 나번 볼까요? 나번 보니까 부원수 이괄이 금부도사 고덕률 등을 죽이고 반역을 했대요. 그럼 이괄의 난을 얘기하고 있지요. 이괄의 난은 언제입니까? 인조 때, 그렇죠? 그래서 인조 때 그 인조반정에 참여를 했는데 2등 공신으로 책봉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따라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기억번.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했다. 광해군 때잖아요. 허준의 동의보감. 인조 때고 선조 때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니은번. 소고법에 따라서 지방군을 개편했다. 임란중, 그렇죠? 임란중에 무엇을 만듭니까? 훈련도관 만들죠. 그때부터 또 지방군을 개편해서 소고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것으로 보셔야죠. 자, 디귿번. 청이 군신관계를 요구하며 침입했죠. 이것은 병자호란 때입니다. 병자호란. 그래서 인조 때 이괄의 난 이후 허적의 주장에 따라서 상평통보가 유통되었다. 그래서 숙종 때 전국적인 유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 1번이 정답. 자, 31번 문제로 갈까요? 밑줄근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봐라.
가우 대신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이 제도 때문에 나는 부담이 더 늘었다. 지주가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공인이 얘기하는 건 또 틀리죠. 저는 이 제도 덕분에 선해청에서 공가를 받아서 관수품을 조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예요? 공인이 등장을 했죠. 대동법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렇죠? 토지 결수로 공납을 징수받았잖아요. 자, 기억번. 박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대동법. 니은번. 풍융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를 부과를 했다. 영정법이죠. 전세죠. 이것은 공납이고. 디귿번. 자, 지역에 따라서 쌀, 면포, 삼배, 동전 등으로 징수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물 대신 미포전으로. 그렇죠. 니을번.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선무, 군관포, 균역법 아닙니까? 그렇죠. 균역법. 군역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번, 디귿번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2번 문제로 갈게요. 32번 풀어봅시다. 32번 보니까 책이에요, 책. 다음 책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달의 책인데 내용 흑산도 근해의 그 수산 생물 종류. 그러니까 지금 흑산도에서 책을 썼나 봐요. 명칭, 분포, 형태, 습성 등을 기록하였다. 인류, 무인류, 계류, 잡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문을 보시면 자산어보라고 돼 있어요. 자산어보. 이것이 그 정약전의 자산어보죠. 신유박해 때 연류가 돼서 정약용과 정약전은 유배를 가는데, 정약전이 그 흑산도로 유배되죠. 흑산도로 유배 가서 어류 백과사전을 남기니 그것이 자산어보였다라는 거죠. 1번.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았다. 이승훈. 자, 두 번째. 신유박해 때 연류돼서 유배됐다. 아이고. 세 번째. 북경에 다녀온 뒤 연행록을 남겼다. 영조 때 홍대용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행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북경, 그러니까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에 따라서 당시에 즉위하고 있었던 왕 있죠? 왕에 따라서 이 연행록이 다 틀려져요. 그래서 왕의 숙종 때는 뭐 최덕중, 그리고 영조 때는 지금처럼 홍대영, 그리고 정조 때도 가요. 김정중이 와서 연행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행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4번. 백리척을 사용한 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지요. 심리척이 대동여 지도. 5번째. 청으로부터 시연력을 도입하자라고 건의를 냈으니 김육이에요. 김육. 그래서 2번이 정답. 우리가 33번으로 갑시다. 33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나라에서 가를 현직에 사용하지 말자라는 의논은 처음 서선에게 나왔는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한마디 한마디가 더욱 심해져서 마침내 자손까지 영원히, 맨 처음에 그냥 현직에 쓰지 말자라고 했는데 하지마 막 지나다 보니까 저것들이 뭘 한다고 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손까지 영원히 근고하게 이르렀다. 따라서 부자의 은혜도 군신의 의리도 없으니 윤리를 해치고 어기는 것으로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라는 거죠. 이것이 상소문인데 지금 출처해보니까 영조실록이요. 그래서 영조 때 서얼들이 우리는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우리도 허통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통에 대한 상소문. 첫 번째, 음서와 고음전의 혜택을 받은 것은 양반들이 혜택을 받죠. 서울은 주민이죠. 두 번째, 양인 신분으로 천역에 종사했다. 그러면 신량 역천인이죠. 신량 역천은 분명히 양인입니다. 그렇죠? 자, 공장 안에 등록돼서 생산을 담당했으니 수공업자. 자, 여러분 수공업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상민이죠. 그렇죠? 평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소속 관청에 매년 신공을 바쳤으니 관청의 공rob이죠. 천민을 얘기합니다. 자, 다섯 번째, 정조 때 규장과 검사관으로 등용된 것이 서얼들이죠. 서얼. 그래서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들이 서얼이죠.
34번 문제.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대저 땅덩이는 하루 동안 한 바퀴를 도는데 땅 둘레는 9만 리고 하루는 12시다 라는 거죠.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다시 의심할 여지도 없고 출처가 의산문답이다 라는 거죠. 홍대용의 의산문답입니다. 그래서 홍대용은 방금 지금 본 것처럼 지전설을 얘기했고 무한 우주론을 얘기했으니 당시의 중화사상을 철저하게 비판했다. 정면으로 비판한 거죠. 1번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으니 유득공 아닙니까? 그렇죠?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처음으로 얘기했고, 두 번째 오왕론의 성리학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정약용입니다. 처음 보시죠? 정약용. 정약용에게도 이런 책이 있었나 보다 라는 거 한번 보시는 정도. 그렇죠? 거의 안 나와요. 한 번 나오고. 자, 세 번째,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의학을 확립하였다. 이재마 동의 수세보원이지요.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 체질로 구분을 내놓고 치료법도 틀리게. 그렇죠? 자,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 정제두겠죠. 정제두. 자, 5번 무한우주론을 근거로 화의 구분을 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 무한우주론 홍대용이죠. 35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찾아봐라. 어깨 팔뚝에 드러난 적삼 입은 어린 것들 바지 벗은 한 번도 못 입었으리. 큰아들은 5살에 기병에 등록되고 작은 놈도 3살 군적에 올라와 있어. 5살, 3살인데 군대에 돼 있대요. 황구첨장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아버지 3년상 벌써 지났고 갓난 아이 베네맘도 안 말랐는데 어린애 그리고 백골징포 황구첨정 그렇죠. 이 집 3대 이름에 군적에 모두 실렸네. 애절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군정의 문란입니다. 자, 애절량은 정약용이 지은 한시지요.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해서 애절량 슬프고 잘렸다라는 건데 이 군대잖아요. 왜 군정을 내가 물어야 되느냐? 내가 남자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낫을 가지고 자신의 그 성기를 잘라버렸다라는 거죠. 이 애절량과 엄청나게 슬픈 그 뼈에 사무치는 한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난 남자 아니니까 이제 이 모든 게 남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 엄청나게 군정의 문란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1번 호포법을 제정해서 군포를 징수했다. 그렇죠. 그래서 호포제를 시행해서 니들 양반은 뭔데 세금 안 내? 세금 내라고 흥선대원군이 한 것이 엄청 잘한 거잖아요. 자, 두 번째 5군영에서 2영으로 군지를 개평했다. 고종 때예요. 고종 때 그 군정의 문란과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고종 때 무의영과 장어영으로 통합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세 번째, 양전사업을 흥선대원군 아니에요.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지계를 발급했으니 이것은 고종이 한 건데 이 대한제국 때 그러니까 시기가 틀리다라는 거죠. 네 번째, 속대전을 편찬해서 국가가 정비했는데 속대전, 영조 때 법전이잖아요. 다섯 번째, 초계문신제 정조죠. 정조의 초계문신제입니다. 그래서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서 능력이 좋은 자를 뽑아서 재교육을 직접 시키고 40살이 되면 이제 내보내는 제도죠. 자, 36번 가에 들어갈 역사적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1894년 전봉준이 봉기했다라는 거죠. 전봉준 3월달 그리고 전주화약 그리고 (3월달에는) 무장에서 봉기 그리고 이제 1894년에 11월달 우금치 전투죠. 다음 여기가 가예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번 황룡춘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황룡춘 전투면 4월달에 있었어요. 그렇죠?
4월달 여기에 들어가야죠. 자, 2번 3대 집회 말할 것도 없죠. 교조신원운동으로 여기에 들어가야죠. 세 번째 백산에서 농민군 4대 강령 4대 강령 발표하고 진격해야죠. 여기로 가야지요. 앞전시대. 네 번째 집강소를 설치해서 폐정개혁안을 추진하자라는 거죠. 집강소는 전주화약 이후에 그 관군과 농민군 사이에서 협약이 된 것이고 그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제시를 했는데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농민자치 개혁기구를 만들게 그래 만들어라 해서 세우는 거니까 4번 가에 들어가야지요. 맞네요. 5번 조병갑의 학정에 분노해서 고부관할을 습격했으니 고부관할은 여기 1월 달에 습격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4번이 정답이죠. 36번에 4번. 자, 우리가 3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7번. 경기도 포천에 출생했다라는 것이요. 1843년 이양로의 문화에 들어갔고 명경과에 급제했고 1873년 계유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탄핵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나이가 22살에 달했는데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왕이 될 나이가 되고 자격이 되면 나간다며 왜 아직도 안 나갔느냐. 그렇죠? 그리고 경복궁 중건한다고 만동료도 철폐하고 서원도 철폐하고 경복궁 중건한다고 원납전 막 이런 거 해서 당백전 찍어내고 인플레이션 생기고 이게 뭔 난리냐 그러면서 이제 탄핵한 계유상소입니다. 결국 흥선대원군이 이제 하야하게 되죠. 대인에서 의병을 일으켰고요. 1906년 그렇죠. 그래서 순창에서 투항하고 그리고 결국에 대마도에서 아사순국 최익현이죠. 애국지사 최익현입니다. 위정척사 사상의 대표 최익현 1번. 중추원 고문으로서 자주 독립을 강조했다. 서구 사상인데요. 서재필. 두 번째, 대동강에 침입한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다. 박규수. 당시에 평안도 관찰사로 임명이 됐었고, 세 번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 임병찬이죠. 임병찬. 그래서 1912년에 그 독립의군부를 만들어서 고종의 밀명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복벽주의로 활동을 했었다. 네 번째, 지부 복궐척 화의소를 올려 외양일체론을 주장했으니 외양일체론 위정척사 사상 최익현. 그렇죠. 다섯 번째, 13도 창의군을 지휘했다. 이인영과 허위. 그렇죠. 이인영 총대장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우리가 4번이 정답이다. 이 38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최익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사상가는 근현대사편에서 엄청 좋아하는 문제잖아요. 38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논설에서 비판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황성신문이라고 써있죠. 황성신문. 그렇죠?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들이 출세와 부귀를 바라고 거짓 위협에 겁을 먹어 뒤로 물러나 벌벌 떨고 매국의 역적이 되기를 달기받았단 말이죠. 4,000년 강토와 500년 종사를 남에게 바치고 2천만 국민을 남의 노예로 만드니 원통하고 분하도다. 이런 그렇죠? 뭡니까? 황성신문 신라방송대국이죠. 그래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사건은 뭡니까? 1905년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매국노들이 을사오적이 이것들이 지들이 뭔데 이렇게 넘겼다라는 거죠. 자, 1번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다. 1907년 상황. 헤이그 특사 파견의 결과로. 그렇죠? 이 빌미를 만들어 일본 애들이 끊어내려버린 거죠. 두 번째,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을사늑약. 세 번째, 각 부서에 일본인 차관이 배치되었다. 차관 통치는 1907년 정미칠조약이죠.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것. 자, 네 번째,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제1차 한일협약 1904년에 있었고 이때 메가타가 재정고문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 고문으로 파견되었죠.
자, 다섯 번째, 사법권과 감옥에 관한 사물을 뺏겼다라는 거 기후각서죠. 1909년의 기후각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이 을사늑약, 정답 39번. 자, 가에서 마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1번 전환국이 설치됐다라는 거죠. 시기 맞추는 거예요, 시기. 전환국은 언제 설치가 됩니까? 돈 찍는 거 1883년에 찍혀요. 그러면 가번이 지금 1882년까지니까 안 되죠. 자, 두 번째. 고딕 양식의 명동성당이 완공되었다. 1898년. 고딕 양식의 명동성당 1898년이니까 나번이 1889년이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고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라에 들어가야죠. 세 번째, 최초의 상업 광고가 실린 한성주보는 1886년부터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발행이 되는데 그럼 발행된 게 1886년이니까 다번에 1886년이 안 되네요. 89년부터잖아요.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서울과 인천 사이의 철도가 최초로 개통된 거. 일단 1899년에 1차로 개통이 되고요. 1900년에 전부 다 개통이 되거든요. 그럼 처음 개통되는 거 요걸로 한번 찾아볼까? 자, 라번에 들어가나 볼까요? 1896년부터니까 99년 맞네요. 그렇죠? 4번이 들어가네요. 자, 5번. 덕원 지방의 관민들이 원산학사를 설립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가 원산학사죠. 1883년인데 마번에 보니까 1904년 이후죠. 안 돼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나번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4번이 정답 40번으로 들어갑니다.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왜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는 정치적 생활이 없냐? 1번이 한국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인에게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제1의 원천이요. 우리는 조선 내에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된다. 뭐 좀 이상하지요. 지금 보면 민족적 경륜이라는 이광수의 그 논설이에요. 민족적 경론 이광수. 그래서 1924년 동아일보에 실린 건데요. 이게 뭐예요? 자치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1920년대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제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계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계가 나뉘는데 이 타협을 하자라는 거죠. 어디에? 일제에. 다시 여기서 친일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치운동. 이것을 가지고 기회주의자라고도 하지요. 자, 1번. 복벽주의가 이념의 바탕이 되었다라는 거죠. 복벽주의 안 되죠. 복벽주의는 1912년 독립의군부죠. 독립의군부. 이건 이제 1920년대니까. 자, 보안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1907년 일본 놈들이 제정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1920년대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신민회가 해체되는 배경. 신민회는 언제? 1911년 어떤 사건입니까? 백오인 사건의 해체가 되죠. 자, 네 번째, 이광수, 최린 등이 중심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1920년대 일본과 타협하자라는 얘기. 다섯 번째, 조선혁명선언을 행동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의열단이죠. 의열단에서 김원봉이 신채호 선생에게 부탁을 해서 1923년에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강령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41번으로 갑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땡땡땡 연보. 서울 출생. 1905년에 을사오적 암살을 모의했고 1910년 만주로 망명합니다. 그렇죠? 1911년 경학사를 조직했어요. 우리 시험에서 경학사, 만주 이런 거 나오면 누굽니까? 이회영 선생. 꼭 좀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학사 1911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빠졌냐? 1907년 하나 빠졌죠. 1907년 뭐가 빠졌어요? 신민회. 신민회의 활동. 신민회에서 어떤 만주의 그 무장단체를 만들잖아요. 그게 실흥무관학교인데 그때 관련된 이회영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첫 번째, 의열단을 창설했다. 1919년 김원봉에 의해서 의열단이 만들어지죠. 두 번째,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한 거 김구.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1945년 그 미국과 다 밀을 했었죠. 국내 진공작전. 자, 세 번째, 신흥강습소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했으니 이것이 신흥강습소 1911년 신민회 활동 이회영이 뒤에서 열심히 조력을 했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대전자령 전투에서 참여했다. 지청천이에요. 지청천. 대전자령 전투는 1933년. 자, 다섯 번째,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흥경성 전투를 지휘했다. 양세봉. 양세봉. 그래서 흥경성 전투니까 1933년 전투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 자, 4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2번.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 적절한 거 찾아보자. 그래요. 하나하나 찾아봐야겠네요. 이것도. 기억번 한번 볼까요? 자, 나선정벌의 승전지를 조사한다. 효종 때인데요. 효종 때 혼동강에서. 혼동강. 그러니까 혼동강이면 갑원에 있어요. 송화강 상류거든요. 그러니까 송화강 상류, 홍화강 중류 정도. 그쪽이 이제 혼동강인데 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고요. 니은번. 한인애국단이 결성된 장소는 어디예요? 상하이죠, 상하이. 상하이인데 지금 만주로 되어 있죠? 안 돼요. 자, 디귿번. 명동학교 명동학교 하면 1908년 김야견 선생이 이제 세운 학교죠. 동주 생가를 살펴본다. 북간도 지역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디귿번에 보면 답번. 그렇죠. 답번. 북간도 맞네요. 리을번 보면 육정산의 정해공주묘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육정산 이 지린성 근처거든요. 지린성 근처면 그 지도에서 답원에 있죠. 답원에 이렇게 있잖아요. 답원에 이렇게 있을 때 그 답원에 한 요 정도니까 답원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번, 디귿번, 2번이 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43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이 지역 문제도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왔죠. 다른 회차 같으면 뭐 미주 내고 그러니까 만주 지역 놓고 미주 주고 연해주 주고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지문을 주는데 이번에는 막 섞어서 냈어요. 그 안에서 이제 헷갈리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다. 43번. 답 내는 데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다음 자료에 나타난 두 운동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 자, 왼쪽이 분화로드 운동, 그리고 오른쪽이 문자 보급 운동. 한자로 다 써 있어요. 분화로드 운동은 한글로 써 있고, 왼쪽은 문자 보급 운동은 그 뭡니까? 한문으로 써 있잖아요. 아무튼 이것이 뭡니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분화로드 운동과 문자 보급 운동, 농촌 계몽 운동이죠. 자, 농촌 계몽 운동은 1930년대 초에 있었다라는 거죠. 전반에 있었던 활동이다. 자, 1번. 신간회가 창립되는 계획이 신간회 192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간회 창립되는 계획이라고 하려면 뭐가 있을까요? 60만세 운동? 그렇죠. 60만세 운동 있은 다음에 민족 유일당 운동이 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세 번째.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면서 중단되었다.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그래서 1920년대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지요. 자, 네 번째. 제4차 조선 교육령의 공포. 1943년에 4차 교육령이 있었어요. 자, 다섯 번째. 전국적인 모금운동과 더불어 진행됐는데 이것이 국채보상운동이죠. 국채보상운동도 역시 언론의 참여가 있었는데 황성신문, 제국신문,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44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일제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때에 칙령이 전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시민을 징용,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총동원 그리고 그 아래 징용 마음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국가 총동원령. 국가 총동원령 하면 1930년대 후반이죠. 1938년 중일전쟁 터치고 난 바로 이후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동그라미 1번 토지를 점탈하기 위해서 토지조사령을 공포했다. 토지조사령 1912년 그래서 1920년까지인데 아무튼 요건 1910년대 상황이다. 두 번째 지하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조선광업령 1915년 땅과 관련된 거는 다 10년대로 보시면 돼요.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자, 동그라미 3번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1930년대 민족 말살 정책 아닙니까? 조선 민사령을 개정하였다라는데 조선 민사령은요 1912년에 맨 처음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분들은 1912년 조선 민사령 1912년 그러면 1910년대 아니네 답이 없네 이렇게 되는데 앞에 거 보세요.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하기 위해서 조선 민사령을 개정하는 것이니까 1930년대 개정했겠죠? 그러면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개정이냐 제정이냐 그렇죠? 제정이라고 하면 10년대지만 개정을 했으니까 계속 개정했겠죠. 네 번째 민족 자본의 성장을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공포했다. 1910년. 그래서 회사령을 언제 없애죠? 1920년에 없애지요. 다섯 번째 조선 불교의 자주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사찰령을 제정했으니 1911년이에요. 그래서 사찰령을 만들어 놓고 조선의 불교까지 총독부에 예속시키려고 하니 누가? 만해 한용운 선생이 조선 불교 유신을 만들어서 사찰령 폐지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45번 들어갑니다. 자, 다음 문화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산서거 99주년 기념사업 추진. 자, 다산 정약용이죠. 안재홍, 그리고 정인보, 문일평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됐고, 1930년대 중반에 민족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조선학 운동입니다. 조선학 운동은 지금 첫 번째 자료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다산서거, 그렇죠? 그래서 여유당 전서,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를 간행하는 계기로 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이때 우리도 민족운동을 해야겠다 하면서 뭉치게 됐으니 1934년 조선학 운동으로 발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1번 각야날을 제정하는 배경 한글날 조선어학회, 조선어 연구회. 그래서 1921년 조선어 연구회에서 한글날을 제정을 하죠. 두 번째, 조선사 편수회 설치의 계기. 이런 조선사 편수회는요, 1925년에 역사 왜곡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미친 듯이 왜곡한 단체가 1925년 조선사 편수회예요. 이걸 헛다 들이밀고 있어요. 민족운동에다,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면서 재창되었다. 그렇죠. 3번 정확하고요. 네 번째 보시면 원각사를 설립해서 은세계를 공연했다. 원각사 1908년에 공연, 극장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신경향파 문학이 대두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1920년대 중반에 카프를 결성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 신경향파. 다시 얘기해서 사회주의 문학,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문학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성을 했으니 카프다. 1925년. 자, 4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이 국회가 구성되었던 시기, 국회 시기를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렇죠? 알아야겠구나. 민의원과 참의원이, 일단 양원제 국회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유당이 2석이에요. 민의원 자유당 2석이에요. 그렇죠? 저 참의원은 자유당이 4석이에요. 자유당이 있긴 있는데 자유당이 완전히
끝나버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압승이죠. 민주당이 압승. 힌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압승하고 자유당이 패배한 것. 양원제국계. 그렇다면 2대 뭡니까? 제2공화국. 그렇죠? 제2공화국 국의 내용이구나를 아셔야지. 자유당 정권이 몰락해버리잖아요. 그렇죠? 1960년에서 1961년 박정희의 군사전변이 있기 전까지 제2공화국.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 제2공화국에 있었던 시기의 사실을 찾아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1번 내각 책임제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그렇죠? 이것이 제2공화국의 내용이고, 두 번째 베트남 파병과 한일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던 것은 박정희 정부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파병 1964년, 우리 시험에서는 1965년으로 푸시면 돼요. 64년부터 보냈는데 65년이 이제 전투부대를 보낸 거니까. 자, 한일국교 정상화 1965년. 이렇게 박정희 정부. 자, 두 번째, 세 번째.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과 농지개혁법. 그래서 반민법이 1948년, 농지개혁법은 1949년. 모두 다 이승만 정부죠. 네 번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라는 거. 자, 국민연금법은요, 일단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기는 만들어요. 근데 시행이 안 되고 있다가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어찌됐건 전두환 정부, 김영삼 정부 다 확인이 안 되니까 틀렸고. 5번, 금융실명제 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가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행이 되죠. 뒤에 거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것은, 이것은 또 전두환 정부예요. 또 뒤에 거는 전두환이고 앞에 거는 김영삼이고. 그렇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와 전두환 정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른 회차 같은 경우 이렇게 섞어서 막 안 내요. 여기도 틀리고 한 문구 안에서 틀린 정보를 동시에 내진 않는데 이번에 26회차에서는 냈다라는 거죠. 한번 죽어봐라 해가지고 낸 것 같아요. 46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안 죽죠. 왜? 답은 냈어요. 2공화국이라는 거 뻔히 하는데 내각 책임제 당연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아싸 하고 쾌재를 부를 수 있는 회차였고, 좀 애매하게 하신 분들은 아주 그냥 아이고 내가 공부를 안 했나 보다. 그렇죠? 4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시기를 옳게 고른 것. 오이는 3천만 한인과 정부를 대표해서 삼가, 중, 영, 미, 화, 가, 호 기타 제국의 대일선전이 일본을 격퇴시키고 동아를 제거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을 축하하면서 자해,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했으니. 그렇죠? 두 번째, 1910년 합병조약 및 일체 불평등조약의 무효를 선포하면서 한번 하자라는 거죠. 대일선전포고예요. 한국 광복군,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일선전포고를 한 내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으니, 어이구, 그냥 찾으면 되네요. 라번이네요. 4번에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48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여기서 끝나야 돼요.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죠. 그것을 고수해야 되니까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2010, 14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그래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렇죠? 노무현 정부. 됐어요. 자, 1번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정희 정부지요. 1972년 박정희 정부. 두 번째,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노태우 정부. 세 번째, 유엔 동시가입 역시 1991년 노태우 정부. 네 번째,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시켰다. 노무현 정부. 자, 다섯 번째, 금강산 해로관광. 그렇죠? 그래서 바다로 배 타고 갔었다. 김대중 정부. 자, 49번.
자, 가에서라 경제 상황을 이런 순서대로 맞춰봐라. 순서 맞추기입니다. 가번 칠레, 유럽연합, 미국 등과의 FTA를 체결했으니 2007년이에요. 이것은 이제 노무현 정부고요. 나번 보시면 제1차 석유 파동은 제1차 석유 파동 1973년에서 1974년까지 박정희 정부 때 있었습니다. 2차는 78년이었고요. 자, 다번 외환 아무튼 1, 2차 다 모두 박정희 정부예요. 다번 외환 위기로 인해서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한 거죠. 갚은 게 아니에요. 요청을 했으니 1997년 김영삼 정부 라번. 자,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조 호황 1980년대 중후반 그래서 그 전두환 정부 됐습니다. 그러면 나라다가 4번에 있죠. 자, 50번의 문제. 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1500년 세월의 풍상, 이번 특별 기획전에는 신라, 지증왕 때 울릉도와 더불어 우리 영토로 편입된 1회 한민족의 성세를 함께한 무엇의 역사입니까? 그 그림, 사진까지도 있잖아요. 독도 아닙니까? 그렇죠? 6세기 지증왕. 독도 아니에요. 우산국. 그렇죠? 그래서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점령을 했다. 자, 1번 세종실록 지리지 부분을 검토하면 이쪽에 분명히 독도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울진현에 우산도와 무릉도가 같이 있다. 그러니까 울릉도와 독도가 같이 있다라고 적어놨어요. 우리 거다라는 거죠. 관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대한제국 칙령 41호 절대 부르면 안 되죠. 그렇죠?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이것이 우리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관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죽도, 석도라고 해서 석도가 독도라는 얘기죠. 표시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병인양요 때 그 프랑스군과 전투한 장소 강화도 아닙니까? 그렇죠? 1866년에 병인양요 강화도예요. 네 번째.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간 배경. 자, 그래서 왜 갔죠? 어민들이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조업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가서 울릉도 감세관이라고 가칭을 한 하에 자, 사과해. 저거 누구 땅이야? 아, 당신은 내 땅이죠. 그렇지. 자, 인정받고 돌아왔던 안용복의 활약. 자, 5번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불법적으로 편입한 지역 어디예요? 이 나쁜 놈들이요. 군사적 요충지 마음대로 쓰겠다 그러고 독도를 지들 마음대로 편입을 시켰죠. 그리고 지들 멋대로 군사지역으로 활용을 했었던 것이 독도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독도 문제까지 우리가 26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26회를 풀어본 순간 좀 시간이 조금 다른 회차보다 좀 빨리 끝났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난이도가 높긴 높았어도 엄청나게 높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면서 이번 시간 이제 마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기출문제 중요석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엄청나게 중요해요. 나온 거 또 나오죠. 독도 문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온 문제 계속 나오니까 내가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렇죠? 기출문제 직전 3회차까지는 무조건 풀어보시고 시험장 가셔야죠. 그래서 기출문제 3회차에서 틀린 게 있으면 무조건 다시 한번 이론 들춰보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26회 해설 강의는 마치고요. 정리 잘 하시고요. 틀린 거 다시 확인 한번 하시고 시험 잘 보시고 다음 회차 제가 이제 27회차에서 또 뵐 건데 그때는 이제 안 뵀으면 좋겠죠. 그렇죠? 합격하셔야지요. 자, 정리 잘 하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